최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IOC의 독도에 관한 이중적인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 독도 표기에 대해 일본 측은 항의했고, 또한 IOC에서도 한국 측의 독도 표기가 정치적인 문제라며 뺄 것을 권고하여 한국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2018년도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서 교수는 IOC가 현재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독도 표기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지형학적 표기라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독도 표기를 빼라고 권고하지 않고 있다며 IOC의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할 IOC가 이런 편파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일본 측이 독도 표기를 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OC가 일본의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뇌물로 IOC 위원들을 포섭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아사히조 1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위원회가 컨설팅 업무를 위탁했던 업체의 거액의 돈을 송금했고, 이 업체가 다시 IOC 위원아들의 회사에 돈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유치위는 2011년 6월 개설된 휴면 계좌를 통해 컨설팅 업무를 맡았던 싱가포르 블랙타이드 잉즈비티에 2013년 7월 29일과 10월 25일 모두 232만 5천 달러약 26억 원을 송금했는데요. 현재 이러한 뇌물 문제를 놓고 프랑스 정부가 수사 중이며 수많은 언론들이 취재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요. 대마도의 원정은 세종 임금 때인 1419년에 이종무 장군을 삼군도 채찰사로 임명하여 정벌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정벌은 이보다 앞서 있었던 고려 청왕 때와 조선 태조 때의 정벌까지도 포함하는데요. 고려 청왕 때 1389년 박위 장군이 병선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해 외선 300척을 불사르고 왜구들을 진멸하여 우리 민간인 포로 남녀 100여 명을 찾아왔다는 기록과 조선 태조 때 1396년 김사영이 오도병 마처 치사가 되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는 기록, 그리고 조선 세종 때 1419년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특히 세종 때 이종무를 삼군도 채찰사로 삼고 삼남의 병선 227척, 병사 1만 7천 명을 주고 마산포를 출발하게 하여 대마도로 진격시켰는데, 이 정벌을 일명 기해동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날을 기념하여 대마도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좁은 해협에 위치하여 고려 말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고대 외교관계의 중요한 형식인 조공을 한반도의 나라에 바치고 그 대가로 미국을 받아갔으며, 조정에서도 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대마도를 우대하여 주었는데요. 그러나 대마도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해적으로 돌변하여 우리 해안을 약탈하므로 조정에서는 군사를 일으켜 이를 정벌한 것입니다. 전 해군작전 사령관인 김성만 제독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해군들은 대마도가 왜 일본 땅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도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 점거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적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마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하는데요. 만약 끝까지 대마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우리 땅 대마도를 빼앗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 군이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된 셈인데, SLBM 발사에 성공한 3000톤급 잠수함은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전략무기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탐지가 어려운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돼 적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연말 SLBM 지상 발사 성공에 이어 최근엔 난이도가 더 높은 수중 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됐는데, SLBM 수중 발사는 군사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도 실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이에 신종우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일정 심도에서 수압을 뚫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자세가 정상적으로 제어돼서 목표로 날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은 올해 기만기 발사 체계 시험 평가를 완료하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3000톤급의 도산한 창호함은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런치 방식 수직 발사대 VLS를 갖췄는데요. 수중 사출을 위해선 물속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사일이 컨테이너에 담겨 압축가스를 통해 수면까지 올라오는 콜드 런치 기술이 필요합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길이 83월 3일에 폭 9월 6일에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시속 37km 이상으로 승조원은 50여 명입니다. 국산 SLBM은 현무 투비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는 50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 투비 탄도미사일이 탑재가 되면 일본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북한 등의 SLBM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고려할 때 마음만 먹으면 2에서 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근식 국장은 우리도 관련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응용 연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결정만 되면 핵잠수함 건조를 바로 시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운용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원전은 미국 기술에서 출발했기에 이를 토대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미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인 보리 1호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설계, 시공했고 국산화에 성공한 영광 3, 4호기도 미국의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미국 기술이 아닌 제3국 또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강국인데다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경험이 있어 소형 원자로 제작은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요. 이정의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는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했고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 것이라며 상업용 원자로보다 잠수함 원자로가 더 고난이도지만 해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을 뒷받침한 대마도 영유권 주정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우리 땅 대마도를 하루속히 되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우리나라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표시한 상태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면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니 이참에 독도 표기를 삭제하지 않으면 불참해야 합니다. 영토 문제는 몇몇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열망과 맞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마도를 일본으로부터 빼앗는다는 표현은 아닌 듯 본래 우리 한민족의 영토였고 일본이 1870년 이후 자신들의 영토로 무단 불법 점거하고 있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대마도를 되찾아 와야 한다고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죠. 온 국민이 대마도도 우리 땅이란 걸 확실히 인식하고 준비해서 언제든 때가 되면 꼭 찾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참에 협조적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있을 때 대마도 영유권 주정하고 핵잠 만드는 것도 허가받아 대마도 7광구 모두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우리도 대마도를 역사책에 올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선수가 일본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면 유니폼의 독도와 대마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해서 선수들에게 지급해서 입도록 해야 한다. 아예 치고 들어갑시다. 내 나이 환갑이 다 돼 가는데 일본과 싸우면 나도 참가할게요. 내 부모 일제 감정기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권리 주장을 고집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IOC 놈들 뇌물 먹고 저러는 것 같은데 강하게 고집스럽게 우리의 권리를 고수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와 대마도는 한반도를 지키는 두 발입니다. 대마도를 되찾아 오지 못한다면 우린 영원한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음. 대마도를 되찾아 옵시다. 파렴치하고 추악한 인본의 실험용 쥐가 되었던 조상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치가 떨립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기술 덕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망언은 정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얘기이며 아직까지도 일본은 반서도 없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마도는 확실히 한국 땅입니다. 반드시 전쟁을 해서라도 꼭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땅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마도랑 독도는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 땅입니다. 그 이유는 신라장군 이사부가 외를 토벌하라는 왕명을 받고 전함을 이끌고 외를 토벌했는데 토벌한 두 곳이 대마도와 독도입니다. 올림픽 정신, 내 나라도 못 지킨다면 올림픽 정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영원히 올림픽 참가 안 해도 좋으니 내 나라는 지켜내자. 대마도를 지도와 역사교과서에 우리 땅으로 표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식민사관을 완전히 배제하고 일제 침략이 개혁이 아니라 조선의 개혁을 막고 우리 민족을 살해하고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약탈했으며 금광, 석탄 채취 등 많은 자산을 훔쳐간 악행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지금 교과서는 침략을 개혁이라고 가르치는 등 옳지 않은 기술을 하고 있음. 바지선 기준 수중 발사시험 성공임. 과장되게 전달하는 건 혼돈을 일으킴. 팩트는 잠수함에서 쏜 게 아니고 수중 바지선임.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